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아니라면서 이 김정은은 북한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이 카다피를 지키는 합의가 없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다피는 이제 리비아 모델은 카다피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식의 모델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카다피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은 뭐 무슨 비핵화 때문에 이 정권이 종막을 맞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랍의 봄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미국과 영국이 개입돼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저렇게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리비아식 모델이란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한 거죠. 아울러서 이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합의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계속 그 나라를 운영할 것이고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를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을 계속 해온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기 근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표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볼턴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는데 본인의 주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걸 계속 옆에서 봐야 했던 거죠. 어쨌든 비핵화를 하면서까지 뭐 북한이 원했던 것이 체제 보장이라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제 리액션이 나온 셈이니까요. 화답이 나왔으니까 좀 잘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잔뜩 풍기는 입장을 내놓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정말 많은 거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 문제가 불거져서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박해의 리스크를 또 줄이는 차원도 있고 또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나아가 노벨 평화상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볼턴 리스크는 참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쾌한 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볼턴도 트위터로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는 주로 이제 트위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반면에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날이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하자 어제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 북한의 답장이 상당히 까칠하게 왔어요. 다만 공식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요. 이 리선권 종우표가 통일위원장이 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기자가 물어보니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 성명을 내서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 대표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이게 아니라 하위 관리들의 그런 입장 표명을 토대로 북한의 심경을 이렇게 표명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 강력하게 나오려면 공화국 성명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텐데 2018년 5월 18일 평양 뭐 이렇게 방금 옆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인 성명 그리고 개인의 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심경을 계속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선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이 얘기하는 해결해야 할 엄중한 사태에는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미 공군 합동훈련인 이 맥스선더 훈련이고 이 또 하나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지속적인 발언인데 이 태영호 씨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태영호 씨를 불러서 강연회를 연 이후에 이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태영호 씨는 2016년 탈북을 한 사람이고요. 이 북한은 태영호 전 공사를 뭐 공금 횡령에 뭐 미성년자 강간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거야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의 태도를 뭐 북한이 그동안 몰랐을 것 같진 않고 이 뭔가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북한 전문가들 이렇다 할 북한 전문가들 얘기는 뭐 일종의 밀당이다.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중대한 그런 거였으면 뭐 이렇게 공화국 성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갔을 텐데 네. 이 개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MB의 심경이 변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뭐 다스가 자기 거 아니다. 네. 뭐 그리고 뇌물 뭐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부 부인을 했었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3일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예. 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정 방청권 응모 현장이 굉장히 썰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원에서 이 대법정의 150석 중에 일반인에게 할당된 68석을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예. 신청자가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달이 난 거죠. 덕분에 이제 방청을 원했던 분들은 모두 방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씁쓸했겠어요. 이 네. 이야기 듣고. 예.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이 길게 섰었어요. 한 7대 1인가 그랬어요. 네, 7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15대 1. 네, 예. 이 굉장히 씁쓸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뭐 권력이라고 할까요? 네. 힘의 크기로 이게 그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정말 그 삼성 같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신청을 했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지지자들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네. 뭐 조직도 없고 팬도 없는 좀 네.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요.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그 예전에 하시던 대로 보수단체 동원하시든지 하지 좀 보기 안 좋네요. 네,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안타까워 그냥 하는 얘기지 그냥. 내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으셨구나. 네.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쨌든 이 어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네.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네. 23일 오전에 접견을 하고 오후에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현재 모두 진술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하는지 뭐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진술이 바뀐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여기 강훈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지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이걸 보면은 뭐 심경이 변화한다는 게 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네. 지난 9일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사실상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종 혐의로 얽힌 이 부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아들 이시영 씨, 네. 사위 이상주 씨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족들의 사법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죄를 인정을 하고 뉘우치면은 가족들에 대해선 선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한다. 네네. 뭐 아니, 이런 의미인 정치적 것 고려를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법관들의 네. 아니 그 원래 그 법대로 역할인데. 해야지 뭐 굳이 그렇게 왜 정치적 고려를 하는지. 이래서 사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4억 원의 뇌물을 네. 별도로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네. 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저 다른 경우는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네네. 이거는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네, 만약에 뭐 인정을 하면은 뭐 가족들의 죄를 뭐 사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또 뭐 여론에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죄를 인정했다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뭐 죄를 인정했으면은 뭐 거기에 뭐 맞춰서 뭐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법적 처분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야, 이런 걸 봐준다는 건 네.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다음 주 수요일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영화 타짜에서 나온 대사를 빗대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조선일보가 이 손목을 걸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이 드루킹 주장이 굉장히 무게감을 싣고 있는데 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면 3면에 걸쳐서 썼어요. 1면에는 요약해서 썼고 3면에는 뭐 거의 전문을 실다시피 했는데 인터넷에 지금 전문이 올라가 있고요. 예. 이 17일 드루킹이 변호사를 통해서 A4 용지 9장, 그러니까 7천자 분량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다는 건데 네. 조선일보가 여기에 올인을 했는지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예. 이 보도된 드루킹의 주장을 일단 요약하면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김경수 후보 앞에서 시연을 했고 김경수 후보가 승인을 했다. 당시 의원이죠. 그리고 기사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높이는 작업을 김경수 후보에게 보고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줄 것처럼 끌면서 7개월간 자신을 농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다 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수사 축소 의혹을 보도로 했어요. 수사 축소 의혹. 네네. 그럼 수사 축소를 했다는 건 검찰이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일부러 이제 수사를 축소했다 이런 의혹을 어떤 다른 이제 검증 절차 없이 이 드루킹의 편지를 그대로 실음으로써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서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드루킹의 주장인데 이걸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적 판결이 나든 뭐 어쨌든 뭐 이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아마 10시부터 그 검찰 측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드루킹 주장에 따르면 그 자신의 변호사들이 피의자가 될 처지이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고립돼서 자기 변호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의 경우는 상대방의 거론된 다른 당사자의 입장도 충분히 물어봐야 하는데 김경수 의원은 조선일보의 정치 공세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 법 쪽에서 또 검찰 쪽에서 반론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윤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2부 여의도 UFC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부에게는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정말 많은 거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 문제가 불거져서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그렇죠. 박해의 리스크를 또 줄이는 차원도 있고 또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나아가 노벨 평화상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볼턴 리스크는 참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쾌한 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턴도 트위터로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트위터는 주로 이제 트위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반면에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날이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하자 어제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 북한의 답장이 상당히 까칠하게 왔어요. 다만 공식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요. 리선권 종우표가 통일위원장이 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기자가 물어보니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태영호 씨를 불러서 강연회를 연 이후에 이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태영호 씨는 2016년 탈북을 한 사람이고요. 이 북한은 태영호 전 공사를 뭐 공금 횡령에 뭐 미성년자 강간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의 태도를 뭐 북한이 그동안 몰랐을 것 같진 않고 이 뭔가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북한 전문가들 이렇다 할 북한 전문가들 얘기는 뭐 일종의 밀당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중대한 그런 거였으면 뭐 이렇게 공화국 성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갔을 텐데 이 개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MB의 심경이 변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뭐 바스가 자기 거 아니다. 네. 뭐 그리고 뇌물 뭐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한 거죠. 네. 아울러서 이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네.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계속 그 나라를 운영할 것이고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를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을 계속 해온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기 근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표정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볼턴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본인의 주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걸 계속 옆에서 봐야 했던 거죠. 네. 어쨌든 비핵화를 하면서까지 뭐 북한이 원했던 것이 체제 보장이라면 네.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제 리액션이 나온 셈이니까요. 예. 화답이 나왔으니까 좀 잘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뉘앙스를 잔뜩 풍기는 입장을 내놓으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아니라면서 이 김정은은 북한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발언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네. 이 카다피를 지키는 합의가 없었다. 네.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다피는 이제 리비아 모델은 카다피를 지키지 못했다. 네. 그렇지만 이 트럼프식의 모델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카다피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은 뭐 무슨 비핵화 때문에 네. 이 정권이 종막을 맞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랍의 봄 과정에서 근데 네. 거기에 또 이제 미국과 영국이 개입돼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저렇게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리비아식 모델이란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 성명을 내서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 대표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이게 아니라 네. 하위 관리들의 그런 입장 표명을 토대로 북한의 심경을 이렇게 표명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정말 강력하게 나오려면은 공화국 성명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텐데 2018년 5월 18일 평양 뭐 이렇게 네. 예. 방금 옆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인 성명 그리고 개인의 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심경을 계속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선건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북한이 얘기하는 해결해야 할 엄중한 사태에는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미 공군 합동훈련인 이 맥스선더 훈련이고 이 또 하나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지속적인 발언인데 예. 이 태영호 씨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